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도시에서 생겨나는 문제. 자, 여기는 이렇게 고민하면 쉬워요. 도시에서 생겨나는 문제는 결국 도시화가 어떻게 진행됐냐에 따라서 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도시화 과정을 한번 다시 볼까요? 선진국의 도시화는 어떻게? 오래전부터 서서히 진행됐다는 거.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는 급격하게 진행되었다는 것과 도시 인구가 어떻게 늘고 있다? 폭증하고 있다는 거에 맞추면 돼요. 왜 도시 인구가 폭증했죠? 그쵸. 이촌양도 현상 때문에 도시의 인위적 증가가 있었고, 그 다음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출산으로 인한 자연적 증가가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치다 보니 개발도상국의 도시 인구는 폭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서서히, 개발도상국은 급격하게, 그리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자, 그럼 선진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서서히 진행되다 보니 선진국에 있는 도시들은 시설이 어떨까요? 오래전부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지하철 만들었고, 거기에 뭐 도로는 만들어져 있고 건물들 지어져 있어요. 그렇죠. 각종 시설이 이제 노후화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이런 데 가보면 지하철이 솔직히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지하철이 훨씬 더 깨끗한 느낌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동네는 각종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교외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자, 교외화는 이런 겁니다. 도시의 기능과 인구가 도시의 외부로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도시 외부라는 건 도시 바깥으로라는 거예요. 더 이상 도시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왜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가 굳이 도시 외부로 빠져나갈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도시에는 이제 각종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도시의 인구가 지금 현재 선진국은 도시 인구가 어때요? 많죠. 그리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또 뭐가 발달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이 발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고,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너무 많고, 그리고 교통은 발달하고. 그럼 여러분, 내가 돈이 있고 충분히 능력이 있다면 굳이 도시에 살고 싶을까요? 아니죠. 우리나라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서울의 직장은 여전히 두고, 근데 서울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서울의 인구가 너무 많고 근데 교통이 발달해. 그럼 나는 어떻게? 서울 바깥에 있는 주변의 도시로 나가는 거지. 주변의 도시에 내 집을 사는 거지. 그러고 교통이 발달해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근을 하겠죠, 서울로. 이게 바로 교외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런 교외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진국 도시에서 왜 실업률이 올라갑니까, 여러분? 살기 좋은 동네라면서요, 선진국. 그렇기도 한데 왜 실업률이 올라가냐면 이미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가 너무도 많고, 그리고 이 위에 보세요. 교외화가 진행되고 있죠. 교외화가 진행되다 보니 도시에 있었던 여러 회사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주변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회사를 얻을 확률이 좀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선진국의 도시에 있던 공장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공장들이 과연 여전히 선진국의 도시에 남아 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선진국은 아무래도 이제 공장보다 뭐에 더 초점을 맞출까요? 서비스. 몇 차 산업? 3차 산업에 아무래도 사람들은 더 초점을 맞추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선진국 도시에 있던 이 공장들은 다 어디로 나가고 없을까요? 맞습니다. 얘네들은 다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선진국 도시에 있던 공장들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고 나면 선진국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전부 실업자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 선진국 도시에서는 실업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선진국 도시에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이유,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이고, 그리고 두 번째, 도시에 있던 공장들이 개발도상국으로 전부 빠져나가다 보니 선진국 도시에 살고 있는 공장에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주민과의 갈등이 많아집니다. 선진국 도시들은. 이거는 선진국이라서 겪는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여태 이주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유럽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럽 국가에서는 어디에서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프리카나 다른 대륙에서 생겨나는 난민들이 있죠. 그리고 해외에서 유입되어 오는 이민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우린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주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난민과 이민자들과 같이 살아야 되다 보니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의 도시 문제들은 이런 네 가지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자, 개발도상국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급격하게, 그리고 인구가 폭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급격하게 도시가 진행되다 보니 각종 시설이 이제 어때요? 부족하죠. 이렇게 각종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아파트, 집 이런 것도 부족할 거고, 수도 시설, 여러 가지 버스 이런 것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람 살기 어떨까요? 열악해지겠죠. 그다음 실업률은 이제 높겠죠. 자, 선진국 도시에도 실업률이 높았고 개발도상국 도시에도 실업률이 높다. 어느 나라를 가든 실업률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단지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선진국의 도시는 회사들이 도시 바깥으로 나가고, 그 다음 회사들이, 공장들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면서, 그러면서 생겨나는 실업률이었다면, 이 개발도상국의 실업률은 단지 이거예요. 인구가 폭증하다 보니 인구는 너무 많은데 회사가 없는 거예요. 인구는 너무 많은데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는 실업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개발도상국의 도시는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여러분.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일자리를 구하러 도시로 몰려오는 이 이촌양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 그래서 인구가 폭증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도시는 이 빈부격차가 심해져요. 그래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빈민가, 도시에서도 이 못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빈민가라는 이 슬럼이 형성되게 됩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자, 여기는 브라질입니다, 여러분. 브라질에서도 리우데자네이루입니다. 브라질에서 리우데자네이루는 정말 유명한 관광지, 그리고 화려한 건물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근데 이 도시의 한켠에는 이런 산동네, 달동네, 이런 못 사는 빈민가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산 근처에 산다, 이런 동네에 산다고 못 산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이 동네는 되게 빈민가로 유명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환경을 보세요. 이렇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바로 현관문이 바로 이렇게 맞붙어 있고, 그 다음에 빨래를 넣을 공간이 없어서 그냥 길가에 이렇게 빨랫줄을 해놓고 널고 있다는 거죠.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개발도상국의 도시는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개발도상국의 도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펼치느냐? 사실 이 부분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교과서에서 이렇게 써놨다,
라고 생각만 하시고, 자, 선진국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를 재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테고, 그 다음에 도시에 있던 공장들, 2차 산업들이 개발도상국으로 전부 빠져나가니까 이제 산업 구조를 개편해서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들이 보통 이제 뭐 IT, 뭐 서비스업 이런 거고, 그다음 관광산업 이런 쪽으로 이제 초점을 바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 개발도상국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아무래도 자기들 힘만으로는 힘드니까 선진국의 노력을, 선진국의 어떤 자본과 기술력을 빌리고, 그 다음 주거 환경,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고 싶지만 참 다 안 돼요. 이거 쉽지 않아요. 선진국에서 산업구조 개편? 산업구조를 개편해서 뭐 IT 기업, 관광산업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결국에는 공장이나 이런 2차 산업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일자리가 없겠죠. 이렇게 IT나 관광산업으로 돌려서 뭐 되게 멋지게 변해간다고 하지만 결국 이 공장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일자리 없어요. 실업률 해결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상적으로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력을 빌린다라고 하지만 물론 자력으로 성장하는 개발도상국도 많아요. 근데 참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자력으로 성장하고, 물론 선진국의 힘을 빌렸지만 이 자력으로 성장한 힘이 매우 강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급격히 성장했죠. 우리나라 같은 도시와 산업화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드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주거환경 개선과 부족한 도시시설 확충을 노력한다고 하지만 쉽진 않아요. 물론 이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노력들을 선생님이 뭐 다 이렇게 초치는 게 아니라 현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제시하지만 어쨌건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맞네요. 글자 그대로 노력이네요. 해결책이라고 제시하고 싶지만 해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노력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하겠네요. 자, 그런데 이 많은 것 중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도시 재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도시 재활성화 사업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낙후된 도시의 일부 지역을 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입니다, 여러분. 낙후된 도시를 때려 부시고, 낙후된 도시의 일부 지역을, 건물들을 때려 부시고 그 지역에 새롭게 건물을 지어 올리죠. 보통 우리가 뭘 많이 봤죠? 그렇죠. 아파트를 짓거나 아니면 새로운 뭐 건물들, 빌딩들을 주로 올립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깔끔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시 재활성화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좋아요. 장점이 많아요. 여러분 교과서를 봐도 이 도시 재활성화 사업에 대한 뭐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도시 재활성화 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기존에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느낌은 어떨까요? 맞아요. 우리 집을 뺏기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뺏기게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참 단점인데, 반대로 주변에 다시 이곳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동네가 예뻐지고, 동네가 화려해지고, 동네가 깔끔해지고, 그러면 좀 더 이제 번화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좋아요. 그래서 이 도시재해 활성화 사업은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 간에 어떤 서로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도시 재활성화 사업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됩니다. 장점과 단점이 확실히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의견만 반드시 받아들인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아픔이 있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 재활성화 사업이 좋기도 하지만 단점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면 할수록 어려운 사회 공부죠? 저도 설명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이게 제대로 설명하고 있나? 라는 고민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알죠, 여러분? 언제나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이 사회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잘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안녕.